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었을 때 쌓였던 그 영양소들이 점점 소모가 돼요. 그럼 나이가 들게 되면서 세포 속에 있는, 장기 속에 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미 질병이 진행됐으면 그건 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질병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영양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제 4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양제는 필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영양제는 필수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결국은 영양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젊을 때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는 더 많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젊었을 때 쌓였던 그 영양소들이 이제 점점 소모가 돼요. 그럼 나이가 들게 되면서 세포 속에 있는, 장기 속에 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게 되면서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질병이 생겼을 때 약으로 갈 건가 영양제로 갈 건가 하는데요. 이미 질병이 진행됐으면 그건 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질병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영양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우리 혈중 농도 240 이상이면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 단계는 우리가 200에서 240 사이에서는 그때는 약이 아니라 퀘르세틴, 오메가3, 운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양제를 안 먹고 가다 보면 결국은 질병이 가고, 그때는 약을 먹고, 약은 문제냐면 효과는 좋아요. 단 약은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 때 10개의 약을 먹게면은 100%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5개의 약을 먹으면은 50%의 부작용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양제를 보충함으로 해서 내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은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제 치료, 영양 상담을 효과적으로 해서 내 몸에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B,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C, 세 번째는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단일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비타민 1이 있고 2가 있고 3, 그 다음에 5, 6, 9, 12 여러 가지 복합체라고 보통 말하고요. 이거는 각각의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먹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시켜서 보통 에너지의 비타민이라고 하고 활력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꼭 드셔야 되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는데, 만약 저녁에 이 비타민 B를 먹어서 활력이 넘쳐서 잠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은 아침에 먹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는 비타민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무수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콜라겐 합성을 해서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좋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결국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비타민 C는 하루에 2번이나 3번 나눠서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용량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은 원래는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였어요. 근데 왜 현대인이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되느냐? 바로 햇빛 노출을 안 해서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햇빛을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결국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생성이 안 돼요. 그럼 비타민 D의 주 작용은 뭐냐? 첫 번째는 칼슘이 흡수되는 거를 도와줘요.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해요.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해 줍니다.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들어가서 얘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암세포 억제해주는 시그널이 부족하다는 거. 세 번째는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이 있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정도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젊은 분들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은 심장에 있는 코엔자임 Q10 농도가 보통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혈액순환이란 혈액이 돌아가지 못해갖고 각자의 기능들을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하나의 ATP가 36 ATP
ATP로 갈 때는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다는 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을 먹어도 되고요. 2번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용량은 보통 하루에 50mg인데 실제 하루에 50mg을 먹으려면은 정어리 6마리 아니면은 소의 심장 100g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양제 상태로 먹는 겁니다. 각각의 영양제들은 중요한 효과가 있고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정도는 드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도 보통 섭취하면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 공복에 먹어서 장에 이제 유익균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식사와 상관없이 물과 같이만 먹으면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게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네, 같이 드시면은 안 되는 영양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만약 중에 제니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얘는 지방의 흡수를 막아줘요. 그럼 지용성 비타민이 같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핍이 오는 거죠. 약을 먹을 때 이거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을 때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둘 다 또 피를 묽게 해서 오히려 출혈 경향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궁합이 잘 안 맞는 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제와 영양제하고 또 안 맞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철분제예요. 철분제는 비타민C를 제외한 다른 영양제의 흡수를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영양제랑 먹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띄고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 속에 철분제에 있는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와 영양제가 좋은 조합이 뭐냐면은 칼슘하고 비타민 D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뼈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 이런 것들도 칼슘제의 뼈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결핍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은 비타민 6, 9, 12가 이제 결핍이 와요. 그럴 때는 이제 호모시스틴 수치 올리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이제 같이 먹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 우리가 철분제를 먹잖아요. 철분제를 먹을 때는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은 철분제의 흡수율을 좋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이제 스타틴 약을 먹습니다. 스타틴 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 농도가 떨어져요.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병행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을 때 혹시라도 그 약으로 인해서 내 몸의 영양소들이 부족으로 인해서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은 그 부족한 영양제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영양제 섭취 시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된다고 하면 굳이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죠. 단 음식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반드시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게 되면서 질병에 노출되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을 때는 영양제하고 보통 2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서로 간에 간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가 혹시라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저녁에 먹지 말고 낮에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수면, 운동, 영양을 기본적으로 하고 부족할 때 영양제를 보충해서 상승 효과를 내야지 영양제가 우선이 되고 수면, 운동, 영양을 게으리 한다면 이건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수면, 운동, 영양을 꼭 지켜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제를 보충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줄 수 있는 겁니다.